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채널입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의식을 잃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갈리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고 호흡은 불규칙하거나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심정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뇌와 장기의 산소 공급이 끊겨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은 4분부터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거의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4분에서 10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7분 이상이 걸립니다. 결국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난 바로 여러분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우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하고 불러보세요. 반응이 전혀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신고, 또 다른 사람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하고 남은 사람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힌 뒤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환자의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 흉골 위에 올리고 다른 손을 포개어 깍지를 낍니다.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에서 어깨와 팔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깊이는 약 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슴이 완전히 되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는 부러진 뼈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인공호흡이 부담스럽거나 상황상 어렵다면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2분마다 교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나오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떨어지라고 알려야 합니다. 충격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격이 필요 없다고 안내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야만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도울 때는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가슴 압박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순환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만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서 선의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를 돕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책임질까 두려워 손을 대지 않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약 2분 정도 압박하면 금세 지치게 되므로 곧바로 바꿔주어야 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속도와 깊이가 유지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압박이 얕아지고 환자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교대를 해야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원을 켜면 패드를 붙이십시오. 분석 중입니다. 손을 떼십시오. 충격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누르십시오 등 단계별 음성 안내가 나오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충격 버튼을 누를 때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충격 후에도 반드시 가슴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분주하게 움직이면 지치기 쉽고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AED를 가져와 주세요. 여기 와서 교대해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정확히 지시하면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따라서 리더처럼 상황을 주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응급처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반응 확인, 신고, 가슴 압박, AED 사용, 이 네 가지 절차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직접 목격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공항, 대형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자주 가는 곳에서 AED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AED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그 몇 분을 허비하다 환자를 잃게 됩니다.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은 머리로만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무료로 CPR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마네킹을 눕혀놓고 압박을 해보면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해야 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을 줄이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료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며칠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심장은 꾸준히 관리할 때 건강을 유지합니다. 흡연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어 혈전이 쉽게 생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도 적당히 마셔야 하며 과음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을 지키고 명상이나 취미, 생활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단순히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만이 아니라 평소의 예방 습관과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움직이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을 맞을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AED를 요청하고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마세요. 평소에는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심폐소생술이나 심장마비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